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문재인 정부의 국내외 정책과 움직임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집해왔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대북 정책, 일본과의 외교 마찰, 미국과의 동맹 약화와 관련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주도했던 정책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던가요? 우리들은 흔히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부 특수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2019년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혁신과 포용을 주장하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소득 양극화가 더욱더 크게 벌어진 것인데요.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분기에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약 5.3배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더욱 악화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기 기준으로만 살펴봤을 때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에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만큼 동의를 하시나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 소득 계층과 상위 20%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은 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에 상위 20%의 소득은 3.2%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것마저도 2019년 2분기 들어 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감소세가 멈춰선 이유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 정책보다 정부의 세금 지원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고 주도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과 기초연금 등을 올리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소득의 양극화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문재인 정부의 세금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를 줬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정부의 정책 및 지원으로 일시적이나마 소득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한 것은 결국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어떤 결과치를 가져왔을까요? 청년 실업률, 일자리 정책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소득과 관련 있는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2019년 2분기 1.8%나 줄었고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 정부 고위 관료직을 포함한 국회의원 대다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우리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환율 급등과 경기 침체, 코스닥 지수 하락 등 좋지 않은 상황만을 가지고 있기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8월 24일 자유한국당은 5월에 열린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 이후 91일 만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애투쟁을 시작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살리자 대한민국 문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장애투쟁과 관련해서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당내 회의론도 있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대략 1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자는 목적을 가진 많은 시민과 당 관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도로, 광화문 광장에 가득 찼는데요. 장애투쟁 집회 참가자들은 조 후보자는 사퇴하고 문재인은 사죄하라면서 조로남불, 위선정권,
이게 나라냐고 적힌 피켓과 소형 태극기 등을 흔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불만의 목소리를 냈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지만 뒤로는 불법과 나쁜 간행을 따라 자기 이익을 챙겼다며 문재인 정권을 엉터리 정권,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적폐 정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유우파 정당이 총선에서 진 이유는 보수, 우파의 분열 때문이라면서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조 후보자는 위법적이고 위선적인 후보라면서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는데 더욱이 그냥 검찰 수사는 믿기 어렵기에 특검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조 후보자는 좌절의 아이콘이고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이지만 위선의 진면목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은 과거 후보자 본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분열의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 증오와 보복의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께 사죄하고 당장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지지율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서두에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19일에서 21일 전국 성인 1,507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이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7%를 기록하면서 약 2개월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보도가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 50대,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2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북한 목선 논란에 이어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지난 6월 3주차 주간 집계 이후 9주 만의 변화입니다. 8월 3주차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7% 하락한 46.7%로 나타났으며 부정평가는 2.9% 오른 49.2%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보다 높은 것이기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진보층, 대구 경부, TK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호남, 서울, 충청권 등 성향과 지역별로 하락세를 보였고 연령별에서도 50대와 20대, 30대, 여성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 경부, TK 지역에선 50.4%에서 33.8%로 16.6% 하락했고 굳건한 지지율 강세를 보였던 강주 전라에서도 73.4%에서 67.9%로 하락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선 43.8%에서 38.6%로 하락했고 서울 또한 47.2%에서 43.7%로 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8.3%로 6주 만에 다시 30%대로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0.1% 하락해 29.3%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구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주 52시간 근로제, 대북 정책, 외교 정책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차후 행보와 관련하여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지지율 변화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텐데요.
분명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경제 위기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전역을 타격 범위 안에 둔 사거리 400km급 방사포를 선보였고 심각한 위협이 북쪽에서 계속 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신형 무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항의나 별다른 언급 없이 지금 이 시점에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한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8월 24일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과 관련하여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고 고도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 km,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군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이번 신형 무기는 주한 미군 기지까지 포함해 모든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 전략시설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기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또 하나의 난제가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북한에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그쳤으며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관해선 이번에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을 넘은 대남 비난과 미사일 도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걸리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 관련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어떤 해결책과 대응책을 가지고 나올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절대 자국민의 경제와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